야, 이게 요즘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전기차 보급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거라는 영상을 내보냈고, 이 영상이 나오기 바로 전날에 확정된 내용이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할인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재고 할인이나 무이자 혜택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EV6 같은 차들은 자체 할인만 300만원 이상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5,600만원인 차를 기준으로 보면 국비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차 가격 할인 보조금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예컨대 500만원을 할인한다. 그러면 보조금 100만원을 더 지원해줘서 총 7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차 가격이 4,600만원이고 할인을 200만원 해준다면 현행 국비 보조금 660만원에 할인 보조금 35만원이 더 붙고, 이런 식으로 확대 지원을 한다는 거죠. 취지는 명확하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통계를 기준으로 올해는 전기 승용차 보급이 67,600대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71,700대가 넘게 보급돼서 적어도 작년만큼은 보급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언론에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국비 보조금을 최대 7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EV6 모두가 국산차뿐이라서 국내 제조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에 맞춰서 기아는 EV 세일 페스타라는 걸 실시합니다. 일종의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건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EV6는 기아 자체 할인 320만원에 추가 정부 보조금 64만원을 더해서 총 384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니로 EV랑 니로 플러스는 기아 자체 할인 120만원에 추가 정부 보조금 24만원을 더해서 총 14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EV6는 차라면 5천만원대를 3천만원대로 구매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롱레인지 라이트 4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5,494만원이잖아요. 기존 평균 보조금이 1,000만원이었고 여기에 100만원 정도 추가된다 치면 1,100만원 정도, 여기에 정부 정책과 자체 할인으로 384만원 혜택이 더해지고 보조금을 포함하면 총 1,484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월별 재고 할인까지 더하면 100만원 추가 할인도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만 1,584만원, 5,494만원짜리 차를 3,91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레이 EV랑 EV9도 기아 자체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쪽은 EV6보단 덜합니다. EV9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출고 고객한테 1년치 충전 요금 100만원 정도의 멤버스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레이 EV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차 가격 15만원 할인, 15만원 캐시백을 통해서 총 30만원 정도의 충전 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차종에 따라 어떤 차는 할인 혜택이 확실하고 어떤 차는 혜택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아도 전기차 할인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갑자기 제조사 할인까지 이렇게 적극적이냐 이건데, 이건 명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부 발표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는 차 가격이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의 할인 금액에 비례해서 국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는 300만원을 할인해주면 6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대로 해석을 하면 5,600만원인 차가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원래는 680만원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할인이 적용되면 최대 4,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4,600만원인 전기차는 국비 보조금 660만원에 200만원 할인을 받으면 3,52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거죠. 물론 이건 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제조사의 의지로도 볼 수 있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할인을 안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를 많이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발 맞춰 할인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쨌든 전기차 보급이 작년보다는 주춤하고 제조사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가 있을 거고, 이러니까 이번 정책을 기회 삼아서 아예 판매량을 확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세금을 확대 지원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완벽한 방향은 아닙니다. 이번 지원 확대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뭔가요?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근본적인 목표만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정책이 맞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정부의 기업까지 나섰는데 효과가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너무 확대 해석해버리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역행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지원을 줄이고 있고 오히려 전기차 관련 사업, 예를 들면 충전 인프라 사업 같은 것에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개편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라 이해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직 논의와 토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앞에 놓여있는 게 자동차세 개편인데 이것도 지금 말이 많죠. 구분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소비자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동차세 개편이 맞긴 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얼마나 낡은 기준인가요? 1990년에 도입돼서 벌써 30년이나 넘은 기준이란 말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동차세 개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개편되면서 오히려 역행을 한다거나 세금을 더 걷어가라 이런 걸 원하는 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차 가격대로 세금을 내자는 건데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건 가격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비교가 뭔가요? 차 가격이 2,800만원 정도 되는 소나타는 자동차세를 52만원 내고 1975만원짜리 아반떼는 29만원을 낸다. 그런데 1억 원이 훌쩍 넘는 테슬라 모델 S는 자동차세를 불과 13만원밖에 안 낸다. 이런 거죠. 이게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친환경 정책 때문에 전기차를 늘려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면 누가 전기차를 사겠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클린 디젤처럼 일시적으로 친환경이라 홍보하고 나중에는 또 환경 역적을 만들 게 아니라면 세제 혜택도 늘리고 제조사들도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국내 상황만 보면 전기차 보급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무역이나 외교 상황까지 따졌을 때는 수입차 업체들이 FTA 규정을 근거로 반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세금을 매길 게 아니란 거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가격 말고도 자동차의 무게라던가 연비, 배출가스 인증 기준, 어쨌든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만큼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도 확대 지원 정책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책을 이용해서 차를 사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고 제조사는 할인까지 해준다면 이 기회를 잡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저렴해졌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이건 어쨌든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더 투입하고 제조사도 정책에 맞춰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직은 외부적 요인에 의지해야 하는 전기차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건 뭔가요? 일종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보조금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전기차를 내연기관차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인건비도 덜 들고 들어가는 부품도 훨씬 적은데 애초에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게 넌센스라고요. 지금은 초기 개발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엔진하고 다르게 배터리 기업과 같은 외부 공급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고 보조금도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아직 비싸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시장 경쟁을 통해서 제조사 스스로 전기차 평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전기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구매 보조금 위주를 넘어서 인프라 구축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최악의 상황은 전기차 보급을 인프라가 못 따라가는 건데 지금도 그리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정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